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5월 6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164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태영호를 조리돌림하는 이유입니다. 태영호가 김정은이 정말로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정은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고요. 이런 건강 이상설을 두고 북한의 반응이 이례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 비해서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 정부는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만 줄곧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20일간에 걸친 자맹 끝에 5월 1일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등장을 함으로 해서 4월 10일부터 20여일 동안 전 세계를 흔들었던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 논란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의 화려한 기한 후에 태영호는 민주당과 청와대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았고요. 심지어는 진보 시민단체라고 하는 안전사회시민연대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태영호가 아무리 탈북자라고 하지만 현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적성국가인 북한 최고 지도자의 생사와 관련된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 CNN도, 영국 로이터도,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그렇게 했잖아요.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는 김여정이나 리설주나 경호실장 주치의만 알지 2인자 최룡해조차도 알 수 없는 최고급 정보를 태영호인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절대저놈 김정은에 대한 정보 접근 자체가 아예 차단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확한 정보 수집이 안 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고위 외교관 출신으로서 거의 오랜 경험에 기초해서 예측한 것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여전히 태영호를 믿습니다. 김정일도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40일 만에 나타났는데 거의 병명을 알기까지는 1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한국이나 서구 사회가. 추측컨대 김정은이 자명한 20일 동안 무탈했다고 누가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예측을 했듯이 경호원 중에서 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김정은이 양성 반응을 보여서 3주간 격리 치료를 받아 설 수가 있고요. 태영호 공사의 예측대로 가족력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수술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2008년에 그랬듯이 1년 후에 밝혀지거나 아니면은 영원히 묻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김정은이 한국과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희대의 사기극을 연출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속이나 한 듯이 당정청과 시민단체까지 나서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 경우 CIA도 정보 수집을 제대로 못했던 것처럼 국정원도 정보 수집을 못한 무능함이 드러날까 봐서 오로지 특이 동향 없음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없어도 예리한 분석과 통찰력이 있는 판단으로 용기 있게 예측을 한 태영호에 대한 복수 혈전이 아닐까요? 아니면 그들 모두가 수령으로 생각하는 김정은의 생사 관련 발언을 신성불경죄로 보고 북한에서 공개 처형하는 방식으로 태영호를 조리돌림하는 게 아닐까요? 제일 먼저 김병기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병기는 태영호가 무슨 정보가 있을 수 있나, 있으면은 스파이라고 저격을 했습니다. 이어서 김병기는 태영호를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은 정치 때문이 아니라 근거도 없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은행 때문이라고 하면서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김정은 신변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가 만약에 태영호 당신한테 있다면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중진 또는 친문 실세 의원들이 대거 나섰습니다. 서로는 태영호는 정부 당국이 특이 동향이 없다고 하는데도 무책임한 주장으로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국민 불안을 부추긴 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는 태영호에 대해서 통합당은 징계 절차를 비롯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엄청난 월권이죠. 김부겸은 국방위나 정보위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번 일로 자발적 제척 대상임을 스스로 입증을 했다고 하면서 통합당이 진정한 보수 정당이라고 한다면 이번 일을 경고 삼아서 태영호를 국방위와 정보위로부터 배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나친 오버 아닐까요? 윤건영은 단순한 탈북인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의원 당선인으로서 말 한마디의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저작거리에서 수다 떨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되게 이 비교를 이상하게 하네요. 저급한 수준으로. 송영길은 무분별한 북한 주요 인사에 대한 오보가 대북 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무슨 무분별이에요? 분별이 있기만 하고만. 이해찬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수일간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일부의 경솔한 발언과 대응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수준이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도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다음으로 청와대가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근거 없는 의혹을 일으키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태영호는 북한이 아닌 런던에 10년 이상 있었다고 했죠. 이런 사람이 평양의 건부 사정을 어떻게 알까라고 했습니다. 참 과연 청와대가 청와대답네요. 마지막으로 안전사회시민연대는 태영호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들은 태영호와 관련해 가지고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지도 못했으면서 CNN에 김정은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고 말을 함으로 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참 우습네요. 그런데 이러한 전방위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융단 폭격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원 등 정부가 내놓은 정보 분석이 틀렸던 사례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신변 문제를 틀리게 전망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태영호에 대한 당정청의 비판이 참으로 도를 넘은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011년 김정일 사망 당시에도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사망했잖아요. 2018년에는 통일부가 국정원 첩보를 토대로 리영길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 숙청 사실을 알렸지만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리영길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지 않았던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2019년 트럼프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영변만 포기하겠다고 나오게 되면 회담을 결렬시킨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졌는데 이것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이러한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2019년 국가정보원은 김정은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가능성과 연내 방중 가능성을 보고를 했는데요. 김정은은 정상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물론 방중도 안 했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하여 청와대, 정부, 시민단체가 태영호를 상대로 하는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는 중국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들이 조리돌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태영호는 누가 뭐라 해도 통일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참으로 소중한 인적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정기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